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뭐 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뭐 좋아요 해주시고 또 여러 시청을 또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구독자 5만이 달성돼서 어떤 영상을 이제 찍어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또 그동안에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질문도 해주신 관심이 많이 가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장님, 사업주는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드렸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상시 근로자의 숫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주를 포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시 근로자 숫자,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과 또 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근로기준법,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상시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론을 먼저 정의를 한번 먼저 내려보면은 하루 평균 근로자 숫자를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쉬워지시죠?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요, 한 달간 총 근무한 날이 며칠인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간 26일을 우리가 일을 했다. 그러면은 26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몇 명의 근로자가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오늘은 5명이 일했고 내일은 4명이 일했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그 근로한 날짜 그거를 나눠버리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바로 상시 근로자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로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건 뭐 외국인 근로자건 모두 포함해서 몇 명이 일했는지를 가지고 그걸 계산하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하는지 상시 근로자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뭐 산수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의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집사람 와이프를 또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을 혹시 일을 시켰다. 그러면 총 근로자가 5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명 기존 근로자들은, 직원들은 근로자라는 거 확실히 이해가 되시는데, 이 2명은 그럼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사업주인 저는 근로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2명, 저희 와이프와 아들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근로자가 아니죠. 이분들은. 제 직계가족들은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란 얘기는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도 받지 않고요, 4대 보험도 가입 안 하고요,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도 이분들은 못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닌데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이 2명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기존 직원 3명에다가 저희 직계가족 2명 포함해서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이제 발생이 되냐면,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3명인 줄 알고 상시 근로자 3명에 맞춰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적용을 안 시키고 계속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시 근로자가 5인인 겁니다. 그러면 5명이 넘어가는 거에 맞춰서 뭐 연차휴가라든가 또 뭐 가산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여기서 적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숫자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근로자 그 숫자를 계산할 때 카운팅이 되는지, 여기까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잣대를 이제 갖다 대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상시 근로자를 얘기할 때 5인과 5인 안 돼, 5인 이상과 5인 미만에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것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근로기준법이 왜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고 5인 이상은 왜 적용이 되는지 이거를 논쟁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문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근로자 해고 제한 이것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 서면 통지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근로자를 마구 잘라도 된다, 마구 해고시켜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해고 제한이라든가 해고 서면 통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5인 미만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가 있더라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일주일이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정 근로 시간에 제한도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이걸 가산수당 지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50%를 더 주는데 이런 50% 추가 지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 휴가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이제 적용 제외 빼고 적용되는 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없이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도 해당이 되면 계속 근로가 1년이 넘어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퇴직금도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당연하겠죠.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최 대표 TV가 구독자가 5만 명을 돌파를 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에 어떤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를 드릴까 하다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계속 항상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딱 잘 하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좀 대입을 시키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5만 명이 돌파가 돼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유익한 정보 많이 또 전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구독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